뇌경색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위험성 때문에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요즘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신경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도 되냐? 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혈전을 일으킨다고 하여 특히 이전에 뇌졸중으로 치료받고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분들께서는 백신 접종 이후 혈전으로 뇌혈관이 막힐까 걱정이 되어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뇌졸중 중 특히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으셨던 분의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게 되면 인체 안으로 들어온 백신의 항원 성분,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시킵니다. 이렇게 자극이 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더라도 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게 되고 이는 우리의 몸에 보관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흡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하는 경우에 몸에 보관되어 있던 항체가 침투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되어 병에 걸리지 않는 면역을 가지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백신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하이자 백신이 있고 모든 분들이 하이자 백신이 더 우수하여 이를 맞고 싶어 하지만 이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대로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에서 급박하게 만들어진 백신이라는 점과 코로나 백신에 대한 카다른 에피셜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경색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환자 자신과 주위 가족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꼭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 혹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위험 요소는 높은 연령과 평소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사망자의 기저질환별 현황을 보면 가장 높은 것이 순환기계 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등이며 무려 사망자의 69.9%에서 이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뇌경색의 병력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으시고 또한 심장질환과 당뇨병과 같이 기저질환이 동반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 중 가장 많은 것은 주사 부위의 통증, 발진, 가려움, 전신 통증, 발열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의 경우 대부분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호전이 가능합니다만 뇌경색 환자분의 경우 이런 증상 시 발열로 인한 탈수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탈수가 심한 경우 몸의 체액량이 줄어들게 되어 이로 인해 급성 뇌경색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이후에 수분 섭취, 즉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 심한 발열의 경우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외에 환자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부작용은 혈전, 즉 피떡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의 혈관을 막게 하는 부작용입니다. 혈전은 혈소판과의 면역 반응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혈소판은 혈액의 성분으로 우리 몸의 지혈과 혈액 응고에 작용하고 기능 이상 시 간혹 몸에 상처가 생겨도 아물지 않거나 멍이 잘 생기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혈액 응고를 많이 시켜 혈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성분 중 일부가 혈액 안의 혈소판과 면역 반응을 일으켜 혈소판의 기능 이상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혈액 응고에 이상이 생기면 혈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병적인 혈소판은 우리 몸의 비장에서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혈전증과 혈소판 감소증이 같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성된 혈전은 뇌혈관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로 발생하는 뇌경색처럼 동맥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정맥이 잘 막힙니다. 초기에 유럽에서 이러한 혈전증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로 고령보다는 50세 미만 여성에서 나타났으며 당시에는 이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혈전은 어느 정도의 빈도로 발생할까요?
혈전의 빈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00만 명당 5명 정도이며 얀센 백신은 이것보다 더 낮았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경우에도 혈전이 잘 생기는데 이의 위험성은 백신 접종의 위험성보다 훨씬 높아 100만 명당 39명 정도였습니다. 즉, 백신 접종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경우에 혈전의 위험성이 10배 정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혈전만을 고려하더라도 코로나 백신보다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종합해보면 코로나 백신을 시행했을 때의 부작용의 위험성과 면역력이라는 이득을 고려했을 때 백신을 시행하여 면역력을 얻었을 때의 이득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반적인 뇌경색 환자의 경우 이런 혈전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진 않으며 처음 혈전 발생 시와는 달리 현재는 이에 대한 치료법도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백신에서 혈전의 위험성과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혈전의 빈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8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는 경우 100만 명 중 1.65명에서 혈전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탈 때 이를 걱정하지 않고 장거리 여행을 합니다. 혈전에 대한 위험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확률이 상당히 낮고 오히려 코로나에 걸렸을 때 더욱 혈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뇌경색 환자분들도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뇌경색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에 의한 혈전은 헤파린이라는 약에 의해 생기는 혈전과 거의 유사합니다. 과거에 헤파린 주사 치료를 시행한 경우 더욱 혈전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히 예방접종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잘 관찰하여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행히 뇌경색 환자에서 헤파린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약제입니다. 이 외에도 뇌경색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몇 가지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경색 이후 팔에 마비가 지속적으로 있으신 분들의 경우 어느 팔에 접종하는 것이 나을까요? 가능한 마비가 없는 팔에 하시는 게 낫습니다. 특히 마비된 팔에 근육의 위축, 즉 근육의 부피가 줄어들어 있다면 꼭 마비가 없는 팔에 접종을 하십시오. 현재 복용하는 뇌경색 약제 복용을 계속하면서 접종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제 복용은 꼭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복용하시면서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뇌경색 약제에 의해 주사 부위에 멍이 생길 수 있으니 접종 이후 잘 문지르면서 압박해 주시면 됩니다. 혈전이 걱정되어 미리 예방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할까요? 아스피린의 작용 기전과 혈전이 발생하는 기전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방적인 아스피린 복용은 그다지 권하지는 않습니다. 타이레놀 이외에 다른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능한 타이레놀을 복용하십시오. 타이레놀이 아닌 다른 진통제에는 항염증, 즉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레놀이 아닌 진통제는 이런 염증을 억제시켜 항체 형성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경색 환자에서의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형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니 백신 접종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생기는 부작용인 발열, 근육통 등에 대해 꼭 타이레놀 복용과 함께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이러한 부작용은 접종 이후 12시간 뒤부터 잘 생기니 접종 후 밤에 잠들기 전 예방적으로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에 대한 집단 면역이 생성되어 2년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마스크를 벗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